여기 한국으로 스케줄을 소화하러 온 세계적인 배우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인을 본 한국인들의 태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에이든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름 베테랑 경호원으로 세계 각국의 유명 스타들, 그리고 요인들을 경호한 경험이 있고 정말 전 세계의 온갖 곳들을 전부 돌아다녀 봤는데요. 그 중에서는 몹시 위험한 곳도 있었고 또 생각외로 매우 만족스러웠던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곳이자 또 의외였던 곳을 꼽자면 단연코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신기한 일들 투성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배우를 경호하러 한국으로 갔었고 계약상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호는 시작하기 전부터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는 세계적인 대배우였음에도 저 혼자서 경호를 맡게 되었고 또 배우의 표정에서는 위험한 나라인 한국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은 휴전국이다 보니 저는 업체로부터 위험수당까지 받았을 정도로 만반의 채비를 갖춘 채 한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런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저조차 긴장을 했음에도 배우에게선 일말의 두려움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배우는 제게 긴장하지 말라며 자신이 한국을 자주 방문해봐서 아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며 달래줬죠. 저를 고용한 것도 회사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안전에 대한 조항 때문이지 자신이 혼자 한국에 방문한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자신의 털끝도 건드리지 않을 거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은 처음이었지만 한국 옆 나라인 일본과 중국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나라에서 겪은 악몽 같은 일들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안전하다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인파들이 질서라는 것이 전혀 없이 몰려들었고 배우가 차고 있는 시계나 휴대폰 등 귀중품을 훔치려고 했는데요. 심지어 배우가 착용한 선글라스를 훔치려고 시도한 정체불명의 중국인 때문에 배우가 부상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 겪은 여러 황당한 일들을 전부 적자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은 경호원에게는 단연 세계 최악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게나 안전하다고 소문난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겉으로는 점잖은 척을 했지만 전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않던 일본 여고생이 갑자기 흉기를 들고 배우를 공격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한 이후 배우는 정신적인 충격에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조국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애정을 표현하는 기괴한 문화가 있다고 했고 저는 이날 이후 가장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린아이나 여자 할 것 없이 한치의 용납 없는 경계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휴전국이라는 굉장한 디메리트를 안고 있음에도 매우 안전한 국가라니 저는 배우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정신줄을 놔버린 건가 싶어 약간의 당혹스러운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한국은 무척이나 안전하다는 배우의 말과는 달리 웬 정체불명의 한국인 남성이 저희 쪽으로 접근해 왔거든요. 그는 대체 동양인이 맞긴 한 건지 엄청난 키와 체구를 자랑했고 저는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먼저 뛰어나가서 그를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은 이내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른 채 두 눈이 동그래지며 당황했고 이내 Y라는 말을 반복하며 왜 자신에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냐는 듯 항의를 했거든요. 저는 이 한국인의 뻔뻔한 행동에 학을 뗐습니다. 그가 제가 경호하는 배우를 모를 리는 당연히 없었고 딱 봐도 배우에게 사인을 받거나 사진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온 게 분명했는데 어떻게 이런 철면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그는 정말로 배우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저를 한참이나 째려보더니 그냥 가버렸고 이러한 소란 때문에 근처에 다른 한국인들도 배우의 존재를 눈치챈 모양이었지만 다들 수군거리기만 할 뿐 막상 배우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경호원으로서 세계 각국을 경험해봤지만 배우의 존재를 눈치챈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리를 지르며 쫓아오기 마련이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저 먼 발치에서 배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도대체가 한국인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당황할 뿐이었고
그런 제 당혹스럽다는 표정에 배우는 재밌다는 듯 실실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며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를 찾으러 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그런 저를 보고 다시금씩 웃더니 자신은 차멀미가 있어서 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황당한 소리에 그가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싶었는데요. 그는 달리는 차 안에서 액션 연기까지 펼치는 액션 배우인데 도대체 그가 차량 멀미가 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배우는 제 얼빠진 표정을 보고 더욱 신나하더니 어쨌든 자신은 차량을 타지 않을 거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세계 최고이므로 이왕 한국에 온 김에 지하철로 이동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죠. 저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원래 요인은 차로 이동하는 게 정석이며 차에 탑승하면서 사적인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혹시 모를 위험한 사고에 대비하는 게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지하철에 탑승하자고 하다니 저는 그가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제 설득에도 배우는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냐며 자신은 한국에 올 때마다 몰래 호텔에서 탈출한 뒤 지하철로 여행을 다니곤 했다며 너스레를 떨더니 정말로 혼자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를 따라가야만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조국인 미국에서의 지하철이 떠올라 엄청난 긴장감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하철은 우범지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온갖 범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경호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느끼며 한국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지하철로 내려가자마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었는데 한국 지하철에는 비가 전혀 새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지하철 노후화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고 따라서 지하철 안으로 비가 새고 밖에서 흘러들어온 비로 인해 범람하는 경우도 매우 흔한데요. 심지어 미국 지하철은 낡은 상하수도 시스템으로 역류한 물 때문에 곳곳에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한국 지하철 입구에는 자동으로 우산을 건조해주는 별도의 기계를 갖추고 있었고 우산을 보관할 수 있는 비닐을 제공하고 있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기계에 더해 완벽하게 유지보수되어 관리되고 있는 한국 지하철이었기에 비가 와도 전혀 물이 새지 않고 있던 거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부자 나라길래 모든 국민들이 쓰는 공공시설마저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이런 한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게 뜻밖의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하철 곳곳에 광고가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지하철 계단이나 승강장, 그리고 지하철 내부까지 곳곳에 광고가 붙어 있었고 저는 이제야 한국 지하철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광고라는 놀라운 아이디어 덕분에 최첨단 인프라를 확충하고도 무리 없이 운영 가능한 거였죠. 그런데 제가 한국의 이러한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있을 때 더욱 놀라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한국 지하철에는 스크린 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하철에서의 경호를 기피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배우와 똑같이 지하철로 이동하자는 배우의 경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찰나의 순간 그에게 약쟁이 안티팬이 달려들고 말았고 결국 배우가 지하철 선로에 밀려 떨어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이 들어오는 모든 곳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인들은 배우의 얼굴을 확인하고도 알고도 모른 척하며 끝까지 매너를 지켜주는 듯했고 저는 한국 지하철의 인프라와 한국인들의 놀라운 배려심에 충격을 받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감춰야 했습니다. 제가 경호하는 배우는 이러한 제 혼돈을 눈치챘는지 연신 저를 툭툭 건들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보냈지만 말입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한국인들은 전부 우산을 털고 지하철 내부로 들어왔기에 지하철 안은 물자국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우산을 전부 접고 최소의 부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의 젖은 우산에 옷이 젖는 불상사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한국인들은 배우에게 돌발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섣불리 아는 척을 하며 이목을 집중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여자들은 부끄럽다는 듯한 눈빛과 함께 수줍은 미소만을 보낼 뿐이었고 남자들은 배우에게 관심이 없는 척하며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배우에 대한 관심보다는 배우의 안전을 더욱 신경 쓰는 것 같았고, 배우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별한 관심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는지 연신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목적지역에서 내려서 스케줄을 소화했죠. 저희가 모든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위기의 순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는 가끔 수많은 인파에 둘러싸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배우를 만지거나 위험한 행동을 일절하지 않았고, 저희의 통행로를 막는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인들은 배우에게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들끼리 말리며 물러서라는 듯한 말을 하며 배우의 안전을 그 누구보다 신경 써줬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에서 배우를 경호하는 사람은 저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고, 저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배우를 보호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배우는 타이트한 스케줄을 마쳤고 하루간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당연히 운전을 해달라고 요청해 올 거라 생각했던 배우는 적의 기차를 이용해서 한국의 이곳저곳을 다녀오자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차라니, 저는 그가 정말 미친 건가 싶어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하철이야 잠깐 탑승하는 거고 몇 분마다 정차를 할 수 있으니 큰 상관이 없었지만 기차는 얘기가 전혀 달랐거든요. 기차는 특성상 유사시에 도망갈 곳도 없으니까 대응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건 경호 수칙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으로 기차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럼에도 배우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저는 그에게 철저한 변장을 시켜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배우는 이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강제로 변장시켰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누군지 알아맞힐 수 없는 외국인 아저씨와 저와의 기차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만 거창하고 무게를 잡은 것과는 달리 저는 기차역에 들어오자마자 큰 위기를 겪어야만 했죠. 도대체 한국에서는 기차표를 어떻게 예매하는지 몰랐거든요. 보통 다른 나라들에서는 매표소 직원에게 돈을 지불하고 종이 티켓을 발급받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한국은 매표소 직원이 단 한 명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직원은 잠시 자리를 비운 모양이더라고요. 대신 한국에는 매표소 직원의 일을 기계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매표소에는 사람 대신 정체불명의 기계들로 가득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을 난생 처음 겪어봤고 베테랑 경호원답지 않게 넋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호탕한 성격이었던 배우는 장난치듯 말을 건넸죠. 이봐 에이든, 아깐 나보고 분장을 하라며 잔뜩 화를 내더니 지금 발권조차 못해서 바보같이 엉거주춤 서 있는 거야? 베테랑 경호원답게 기차 발권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라고. 저는 그가 장난을 치는 것임을 알았지만 조그마한 실수 따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최고의 경호원이었던 저는 그저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질 뿐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두커니 서 있던 기계가 갑자기 기차표 발권이라는 배우의 영어에 반응하며 저희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왔거든요. 아무래도 기계는 배우의 영어를 인식했는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기차 발권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음성인식 기능과 외국어를 자동으로 통역하고 사용자의 환경에 맞게 재설정되는 AI 발권기가 상용화된 나라였고, 이러한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한 한국 덕분에 저는 처음 보는 발권기에서 10초 만에 기차표 발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종이표가 아닌 모바일 승차표를 전송해 주었기에 저는 미국보다도 훨씬 뛰어난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에 더더욱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배우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자신이 발권한 거라며 오히려 자신에게 월급을 지불하라며 농담을 건넸는데요. 저는 그의 말을 가까스로 웃어넘기며 기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기차는 가히 충격적이었죠.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는 그저 발권기에만 국한된 게 아닌 듯 한국의 기차 승무원들은 자리검사조차 디지털 검사기로 3분 만에 전 객실의 검사를 완료했거든요. 약간의 뿌듯한 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완벽히 분장한 배우를 전혀 못 알아보는 눈치였거든요. 그런데 배우는 연신 자부심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 에이든, 넌 최고의 경호원이 맞지만 변장술은 영 형편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모두가 나를 알아보고 있잖아. 저는 그의 말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누구도 배우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배우는 또다시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적어도 내 앞뒤 사람, 그리고 승무원은 눈치챈 것 같은데? 나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한국어 단어 정도는 대충 알거든. 그래서 내 앞뒤의 사람들은
지금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 그리고 승무원도 찰나의 순간 나를 알아본 눈치야. 너도 경험했다시피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매너가 좋은 사람들이고 이들은 나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못 알아본 척하는 거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다면 소리를 지르고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내 존재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다르거든. 저는 그가 강행군 속에 드디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가 세계적인 스타 배우긴 하지만 그의 태도는 약간 거만하게까지 느껴졌거든요. 아니, 무슨 한국인들이 CIA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하게 변장한 사람을 찰나의 순간에 알아본다는 말인가요? 그의 주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배우가 목적지 역에서 일어서니 갑자기 승무원이 은밀하게 접근해서 사인을 해달라고 속삭였을 뿐더러 저희 앞뒤에 있는 한국인들은 저희만 졸졸 따라오더니 사람이 없는 곳에 진입하니 조심스러운 태도로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의 눈만 보고 알아챌 정도로 열렬한 팬이면서 어떻게 배우의 입장을 끝까지 고려하는 배려심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차역을 벗어난 관광지에서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매너를 지켜줬거든요. 배우를 알아보고 울면서 뛰어온 한국인 여성도 있었는데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서 그녀를 어깨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배우에게 닿기 2m 전에 멈춰서서 울면서 사진을 찍자고 요청해 오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도 반드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러한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에 감탄하고 있자 배우는 이제야 자신의 말을 믿겠냐며 한국은 안전한 국가고 이런 나라에서 경호원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한 일이 없으니 월급을 반납하라며 또다시 장난을 쳐왔는데요. 그리고 그는 오늘만은 혼자 한국을 즐기고 싶다며 이제는 제 경호까지 거부한 채 혼자서 발걸음을 옮기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기에 멀어져만 가는 그를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편했던 경호를 마쳤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제 남은 경호 인생에서 이 정도로 멋있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야말로 제 편협한 생각과 인간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마저 전부 박살내버린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